안녕하세요. 오토기 김정민입니다. 아이오닉 5 티저 광고 다 보셨죠? 한 남성이 숲속을 뛰고 있는데 제자리 뛰네요. 뭐지 저게? 카메라 줌아웃이 되면서 런닝머신을 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피트니스 클럽에서 볼 수 있는 풀사이즈. 그런데 어떻게 작동을 하나 봤더니 이게 전선을 쭉 따라가니까 아이오닉 5의 ICCU, Integrated Charging Control Unit, 이 기능을 이제 강조를 하는 광고였습니다. 그걸 보고서 숲속에서도 이제 런닝머신 가져다가 뛸 수 있나? 뭐 이런. 기획 뭐 좋습니다. 보고 나서 새로운 광고들 요즘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가 한편으로는 현대자동차에서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접근은 나름 잘하고 있는데 이 첫 번 광고에서부터 좀 삐끗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광고를 잘 이해를 못하세요. 왜 저걸 보여주지?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에너지원이 전기차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쓰면 좋다는 걸 알겠는데 왜 저걸 보여줄까? 뭐 광고 전문가들께서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제가 그분들에게 훈수를 둘 입장도 못 되고 뭐 이렇게 지적해가지고 이거 아니다 하고 분석을 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 광고이고 아이오닉 5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이미지 광고였는데 처음부터 약간 좀 삐끗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우려되는 거 몇 가지만 짚어보면 일단 이 함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그 상품에 대해 궁금증을 유발하고 또 그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주려면 일단 상징성 있는 메시지에 설명이 필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한 상징적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의심스러움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대원칙이에요. 비유든 메시지든 의심스러움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떤 광고였냐면 분석을 해보면 나름 생각을 많이 하신 건 맞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밖에 사용을 못했거나 뭐 한정된 실내에서 전원 공급이 원활한 장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런닝머신인데 이걸 자동차의 ICCU, 전기차의 하부에 깔려있는 배터리가 가정용이나 어떤 피트니스 클럽의 환경 그 이상으로 전원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건 새로운 자동차고 새로운 또 하나의 거주 공간이 될 수 있는 멋진 자동차다. 뭐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고요. 또 하나는 왜 야외인데 런닝머신이냐. 보통 야외에 나가면 그냥 뛰잖아요. 야외에 나가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달리려고 다니는 거지. 거기에다가 왜 런닝머신을 가져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방역 때문에 행동 반경을 넓히게 되면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니까 이게 구설수에도 오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외부와 접촉, 타인과의 접촉을 제한해야 되는 이 시기에서는 실내에서는 너무 답답하니까 외부에 나가서 그냥 런닝머신에 놓고 뛰면 이게 야외에서 뛰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런 즐거움을 아이오닉 5가 줄 수 있다는 걸 이제 하나의 예시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소비자들은 광고를 보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거기다가 다 조율해가지고 이게 코로나니까 이렇게 해서 야외에 나가서 가지고 즐기라는 거구나까지 생각을 안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뭐 생활하기도 바쁘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많은데 광고 하나를 가지고 그걸 분석하면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외에 나가면 그냥 뛰지. 왜 야외에서 좋은 공기에 또 흙 밟으면 그 기분도 있는데 왜 런닝머신을 뛰어? 런닝머신 사놓고서 빨래거리 되는 이유가 재미없거든. 그러니까 환경도 바뀌고 바람도 맞고 또 공기도 그 컬러가 있어요. 지역마다. 이런 걸 만끽하기 위해서 뛰는 건데 그리고 자연과 하나가 돼서 내 몸과 자연, 흙이 접촉하면서 오는 그 대지의 느낌, 그 기운을 받으려고 뛰는 건데 이걸 런닝머신을 가지고 뛴다고? 무슨 얘기야 이게? 이렇게 이해를 못합니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러니까 그 이미지 광고는 제가 볼 때는 실패한 게 아닐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심스러움을 사용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접이형 소형 런닝머신이 아니에요. 그걸 사용하지 않은 거는 그런 런닝머신은 소모 전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풀사이즈, 피트니스 클럽에서 보는 그 풀사이즈는요, 이 모터 출력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강력한 전력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싣고 간 거예요, 여기까지? 의심하잖아요. 의심스러운 거예요. 지붕에다가 실었나? 아니면은 뭐 캠핑카로 해서 끌고 갔나? 근데 아이오닉 한 대밖에 안 보이거든요.
캠핑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없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저거 연출된 거 아니야. 저만한 런닝머신을 어떻게 아이오닉 5에다가 집어넣어. 말도 안 돼. 이게 광고가 이래서 문제야. 그렇게 해가지고 샀는데, 그래서 내가 런닝머신 가져와서 실으려고 봤는데 들어가지도 않아. 아이 속았네. 뭐 이런 황당한 생각들을 고객들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우면 사용하지 않는 게 나아요. 아이오닉 5의 초반 이미지 광고는 제가 볼 땐 실패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처음 시작이니까 방향만 잘 잡았으면 모든 걸 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약간 광고를 시리즈로 길게 늘어지지만 스토리텔링이 효과적인 게 기승전결이 분명해지면 소비자들이 그걸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아무리 황당한 귀신 얘기라도 요즘 뭐 픽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황당한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냥 이미지가 피식하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반면에 이렇게 강렬한 어떤 반전 효과를 통해서 이 러닝머신을 뭐가 돌릴까, 뭐가 전력을 여기에 공급할까 하면서 아이오닉 5 이런 효과를 노리셨는데 소재가 조금은 좀 위험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이미지 광고 하실 때 뭐 다 타겟층 분석하시고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에 대해서 뭐 나름 생각을 하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라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서 광고의 샘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간단한 한 두 가지만 제안을 드려보면 보통 아이오닉 5는 30대에서 40대 초반까지 젊은 아빠들, 가장들, 또 엄마들 이런 조금 경제력은 그래도 좀 있어야 되지만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형식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적은 그런 비교적 사고가 젊은 소비자층에게 관심이 있는 프로덕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3인 가족이나 4인 가족 그 정도가 이제 표준이죠. 그럼 이제 4인 가족이 좀 이렇게 외진 학교 뭐 폐교는 했는데 다른 용도로 뭐 캠핑장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한적해서 사람은 없는데 근데 조명 시설이 좋아요. 가족들이 공놀이를 즐기는 겁니다. 어떤 공놀이든 정말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막 누가 봐도 화목한 가정이에요. 아들, 딸, 엄마, 아빠가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외지고 다 쓰러져가는 그런 건물이 있는 지역인데 어떻게 저런 조명이 있을까? 그래서 화려하게 양쪽을 비치는 조명, 전선을 따라가 보니까 그 강력한 조명의 전력 공급은 아이오닉 5였더라. 뭐 이런 그림. 또 어떤 지역에 가서 캠핑을 하는데 천연 눈썰 매장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숲속이고 거기에 조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명이 있습니다. 역시 또 아이오닉 5. 이런 그림. 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젊은 남녀가 아이오닉 5에서 자동차 극장을 감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아이오닉 5에서 좋은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창밖으로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선명한 영화 화면이 보입니다. 로맨틱 영화였고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많은 에피소드 끝에 결국 사랑을 이루고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남성이 콘솔 박스에서 조용히 뭘 하나 꺼내요. 반지예요. 그러면서 프로포즈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고 여성은 그걸 보면서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시선을 교환을 합니다. 뭔가 좀 결혼을 앞둔 젊은 남녀들에게는 호재가 있겠죠. 그런데 바로 그때 카메라가 쭉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봤더니 아이오닉 루프 위에 정말 강력한 출력을 가지고 있고 대형 스크린에 전사가 가능한 전력 소모량이 많은 풀사이즈 고성능 프로젝터가 딱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비추는 거는 커다란 하얀 벽, 건물의 하얀 벽이고 주변에 다른 차는 아무 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터, 고성능 프로젝터, 외부 전원, 가정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외부 전력이 필요한 곳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프로젝터를 가지고 나와서 프로포즈의 용도로 사용하는 그 그림. 지금까지 자동차에서는 꿈꾸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뭐 그런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게 좀 더 확실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뭐 참고를 하시든 말든 이거는 뭐. 그 다음 아이오닉에서 이제 외부 쪽으로 ICCU를 많이 강조를 하는 거 보니까 아이오닉이 담고 있는 차별화된 가치, 그 안쪽에 스마트폰처럼 스마트 모빌리티, 우리가 움직이는 스마트폰처럼의 기능 부여는 아직 덜 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완벽하게 내연차에서 이제 보다 진보된 경험을 줄 수 있는 확실한 스마트폰화된 전기차까지는 아직 못 간 거 아니냐. 아마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이제 자동차 내에서 제2의 거주 공간처럼 자동차를 이용하는 뭔가 티저 광고들이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많이 바뀌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양한 용도로 자동차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만큼 확장성, 그 경험, 익스페리언스 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진보를 이뤄내지 못한 그 정도 수준이 아닌가, 뭐 이런 의구심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하시는 게 뭐냐면 자동차가 스마트폰처럼 되면 자율주행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왜냐면은 그 자율주행 안 되면 그거 어떻게 즐겨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약간 혼돈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스마트폰 보시면은요, 이게 원래 통신기기였어요. 전화기였습니다. 전화기에서 발전을 한 건데 각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한 걸 보면은요, 이 통신기기로서의 용도는 복수 대답일 때 약 30% 정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분율을 놓고 30%가 아니라 5가지, 6가지 계속 복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하면 그 중에서 30% 정도가 통신기기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령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통신기기로 사용한다는 비율은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100분율로 줄여버리면 전화기 용도로 사용한다는 비중이 대략적으로 15% 정도 넘지 않습니다. 나머지 85%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겁니다. 데이터 통신이나 PC 검색이라든지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카메라 기능이라든지 음악 재생기라든지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화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셀룰러폰은요, 전화하는 용도로만 사용했습니다. 전화하지 않으면 사용을 안 했어요. 가지고 있다가 전화가 오면 받고 전화를 걸 때 썼습니다. 근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하지 않아도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폭발적으로 많은 겁니다.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몇 배라고 합니다. 지금 TV를 많이 안 보는 것도 이 친구 때문이에요. 자, 자동차가 이동수단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계속 추가를 해서 혁신을 일으켜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 자동차는요, 특수 목적으로 개조된 그런 자동차를 외에 승용 용도는요, 승용차들은요, 그냥 이동하기 위해서 타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안에서 다른 용도도 뭐 이동 용도입니다. 이동 안 하면 안 씁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루 24시간 동안 일반 운전자들이 우리나라 기준으로요, 평균 주행거리는 하루에 46km 정도고요. 이용시간은 한 2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반 사용자들 얘기입니다. 이게 평균을 내서 덜 사용하는 사용자들이고 영업적으로 더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있는데 이걸 평균 내면 그 정도랍니다. 24시간에 12분의 1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주차장에 있는 거예요. 12분의 11이 다 세워져 있는 겁니다. 자동차는 그래요. 그냥 이동 수단입니다. 그러면 그 2시간 외에 다른 시간들, 남아서 이렇게 주차장에 있는 시간들을 이용하게 하는 게 스마트폰화 되는 겁니다. 무슨 개념이신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처럼 되면은 자율주행 안 되면 그 기능 어떻게 써? 위험하니까. 아닙니다. 이동하면서 쓰시면 안 돼요.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화를 하실 때 스마트폰이 아무리 다른 용도가 많아도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어요. 통화를 하고 있는데 다른 기능을 쓸 수 있나요? 뭐 통화를 하는데 그럼 내 사진 찍어 보낼게. 뭐 이런 정도. 내가 검색해서 알려줄게. 이런 정도는 되는데 통화를 하는데 계속 뭐 사진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통화를 하는데 막 음악 감상을 하고 이런 거 못 하거든요. 통화할 때 통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통화하는 비중이 복수 대답을 했을 때 30%, 이 100분율로 했을 때는 뭐 15%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체 용도에.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왜 콜을 받고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카메라 좋은 거 사놓으시면 한 달에 몇 번 쓰십니까? 몇 번 안 씁니다. 어떤 경우에 장롱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오디오 좋은 거 사놓으시면 그 몇 번이나 듣습니까? 하루에 한 번도 안 들을 때 많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켜기도 어려울 때도 많을 겁니다. 단일 기기들은요, 한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기들은요, 한 가지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기기들은 오래 사용 못 합니다. 그래서 사용성이 떨어지고 실용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왜 오래 사용하냐면 여기에 많은 기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쓸까? 아니, 이제 전화기 끝났어. 그럼 뭐 하지? 음악을 들을까? 여기 있네. 카메라, 사진을 찍을까? 여기 있네. 인터넷 검색을 할까? PC가 여기 있네. 뭐 이걸 가지고서는 또 뭘 하지? 뭐 게임을 할까? 여기 있네. 얘를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돌려가면서 다양한 재미와 즐거움을
다른 기기들 통해서 예전에는 이거 게임 하려면 게임기, 뭐 하려면 뭐 이렇게 했는데 얘는 이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얘만. 자, 자동차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동할 때는 이동을 해야 돼요. 통화할 때 통화만 하는 것처럼. 그냥 그때는 스마트폰처럼 구현이 돼 있어도 그 기능 쓸 일이 탑승자들만 쓰는 거죠. 그 기능들은. 그런데 이제 운행이 끝났어요. 그러면 평균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2시간 정도로 사용한다고 하니까 그 2시간 이외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외의 시간에 자동차를 세워두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겁니다. 왜? 거기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에너지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다는 겁니다. 메이커에서도 전기가 부족해서 발전 용량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오디오 좋은 거 못 썼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전기차는요, 지금 사용되는 오디오에서 많이 형식이 바뀔 겁니다. 앰프 출력도 바뀌고요. 스피커 구성도 달라질 겁니다. 청취를 하게 되면은 그 음감도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고품질 오디오를 통해서 이제 그걸 경쟁력으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면 좀 한적한데, 뭐 도시에서 이렇게 집 주변에서 자동차에서 막 떠들면 그러니까 좀 한적한데 가가지고 이게 뭐 노래방처럼 해가지고 막 그 안에서 노래를 즐길 수도 있는 나만의 개인적인 오락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가 이제 OLED가 자동차에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OLED가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그래서 휴대용 제품들, 스마트폰 여기에서 이미 테스트가 다 끝났습니다. 대형화할 수 있는 OLED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버닝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명 면에 있어서도 개런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적인 완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 전장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가 대형화되면서 OLED로 바뀌게 되면요, OLED TV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색감, OLED는요 그 P3냐 sRGB냐 뭐 어도비 RGB냐 뭐 이런 색역에 대한 기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거의 최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콘트라스트비 뭐 1000대, 2000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발광 소재 자체가 빛을 내는 거기 때문에 무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까만 건 아주 까맣고 하얀 건 아주 이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휘도 이런 것들도 뭐 이 LCD 휘도가 뭐야? 뒤에서 백라이트의 밝기를 얘기하거든요.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런 고품질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사이즈도 이제 확장이 될 겁니다. 또 이게 뭐 LG에서 롤러블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시보드에서 이렇게 감춰져 있다가 정차했을 때 또 그 차 안에서 다른 용도로 엔터테인먼트 시작할 때 확장돼서 보게 되면 대형 사이즈의 디스플레이도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디지털 소스를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강력한 오디오로. 이것만 해도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운행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주차하는 공간에 그 시간에 자동차를 활용하는 겁니다. 마치 전화하지 않을 때의 스마트폰 용도가 더 많은 것처럼 자동차도 그렇게 되는 게 스마트폰화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거, 그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말씀드렸죠. AP, MPU, GPU. 이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AP, MPU, GPU. 이게 들어가게 되면 그냥 PC입니다. 그냥 PC예요. 거기에다가 이전에는 자동차에 그 황당했던 게 뭐냐면은 하드디스크, 여기 산업용 하드디스크가 들어가는데 뭐 80GB, 뭐 120GB.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거 집어넣었어요. 내연 자동차 시절에. 속된 말로 꼴 빨았던 시대.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강력한 프로세싱을 기반으로 들어오는 정보들 엄청납니다. 그러면 이걸 빨리 저장을 해서 연산을 해내야 됩니다. 그럼 데이터 처리 속도에서 가장 또 부차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AP나 MPU나 GPU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빠른 메모리 그리고 빠른 저장 장치입니다. 그러면 NVMe 방식의 SSD가 이제 고용량으로 들어갈 거게 됩니다. 그럼 고용량 스토리지를 갖춘 움직이는 PC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미디어를 저장하고 영화를 저장하고 게임을 저장하고 언제든지 불러서 사용할 수 있고 지금처럼 넷플릭스 이렇게 스트리밍 하거나 뭐 인터넷 서비스 이렇게 잠깐 브라우저 띄우는 거 이걸 가지고서는 이게 스마트 모빌리티 이거 아니에요. 예전에 햅티폰이라든지 스마트폰 이전에 PDA도 그런 기능은 다 됐습니다. 이용하기가 불편했죠. 근데 스마트폰은 이용하기가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한 없이 강력한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또 풍부한 저장 장치, 충분한 저장 장치를 기반으로 게임이나 미디어 디지털 소스를 저장해서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버리면 차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요 시트 구조도 지금처럼 달라져요. 지금 자동차 시트는요 이동하는 데만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거리 이동할 때 그냥 앉아있는 자세로만 최적화되어 있지 누울 때는 어떻게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 줄까 그 다음에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 시트를 어떻게 배치를 해서 가정이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위치를 바꿔주도록 만들어줄까. 이런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그 자동차 딱 들어가면 시트는 무조건 고정형이에요.
그리고 편의장치라고 해봤자 뭐 통풍 시트, 여선 시트, 마사지 기능이 답니다. 그리고 이제 미니밴으로 넘어가야 이걸 뭐 좀 벌리네, 또 발받침대가 나오네, 뭐 좀 시트가 돌아가네, 시트 돌아가는 것도 이렇게 띄어서 다시 돌려야 되는 이런 불편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대에는 차에 이제 주차해서 머무르는 한 시간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래서 하우시스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우시스 전문가가 들어와서 창문의 위치, 또 해서 트림의 종류, 실내 마감재 뭐 이런 것들 다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트가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그리고 또 시트 방향을 바꿨을 때 최대한 한정된 공간에서 효율이 나올 수 있는 최적의 설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게 관건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능이 구현이 돼 있어도 자리가 불편하거나 이렇게 좀 오래 머무를 수 있는 편안함이 없다 그러면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요. 뭐 책상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의자가 벤치 같은 거 이렇게 앉아있으면 오래 작업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고급 의자를 많이 찾는 분들도 앉았을 때 오래 불편감을 느끼지 않아야 되니까 비싼 가격을 치르고 고급 의자를 사는데 전기차는 그게 스마트 모빌리티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테슬라 모델이 완벽한 스마트폰으로 진행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도요. 아직 그런 고려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이외 자동차를 세워놨을 때 다른 목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팅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 가서 합시다. 우리 자료 봐야 되니까 자동차에서 화면 크니까 거기 불러내서 우리 주먹주먹 보면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게임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 하지 뭐. PC기는 강력하니까 또 거기 게임 저장 많이 돼 있으니까 가서 롤 한 판 할까? 뭐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그리고 또 연인과 함께 로맨틱한 영화를 뭐 즐기거나 그 다음에 또 업무를 처리할 때 카페 가서 이렇게 뭐 글을 쓰거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좀 카페 가서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눈치 보이고 그 카페 의자가 이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에서 그런 업무 통신 환경이나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요, 자동차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제2의 주거 환경이 되면 뭐 테이블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노트북을 올려놓고 더 편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다가 또 의자를 누워서 편안하게 휴식을 잠시 취할 수도 있는 다양한 어떤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다 하니까 이게 자동차는 그냥 세워놓는 게 아니라 주차장에 세워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시간을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동수단보다 다른 용도가 더 빛을 발할 때 비로소 모빌리티 혁명이 오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전화기, 통신기기보다 다른 용도가 더 빛을 발해서 세상을 바꾼 건데 자동차가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그 전기차가 수요를 더 폭발시키고 세상을 바꿔놓으려면 이동하는 그 2시간 외의 시간들을 사람들이 더 기대하고 그 시간에 더 가치를 두어서 자동차를 구입하고 싶게 해야 시장이 폭발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기준에 걸맞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아직은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동수단의 혁명이다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 게 바로 거기에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그 벽을 깨야 됩니다. 테슬라 오너들도 그 세워놓고 이동 끝나면 주차장에서 그냥 놓잖아요. 그 다음 이동할 때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안에 머무르시려나? 제가 테슬라 뭐 다 S서부터 그 다음에 모델 3는 장시간 한 달 정도도 시승을 아는 친구가 있어서 가져다가 저희 친구들은 여기 차도 좀 빌려서 쓰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해봤는데 일반 자동차랑 똑같아요. 그냥 내연 자동차와 그 거주 공간에 대한 편의성 그리고 안락감 뭐 이런 것들은 뭐 같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다 보면 말 게 별로 없어요. 테슬라는 아직 그 스마트 모빌리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걸 스마트폰화해서 자동차를 제2의 거주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전문가들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연 자동차들이 그러면 이긴다? 에이, 내연 자동차들도 개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아이오닉 5 광고하는 거 보니까 확실한 방향성까지는 아직 꿰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뭐 테슬라든 누구든 경쟁을 빨리 해라. 그래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정말로 스마트 모빌리티에 해당하는 차를 빨리 내놔라 이거예요. 내가 좀 사게. 그게 테슬라든 뭐 현대든 폭스바겐든 사실 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빨리 오면 스마트폰으로 우리 생활이 바뀌었듯이 자동차로, 전 자동차 광이니까 스마트 혁명의 두 번째 권력자가 자동차가 됐으면 좋겠어요. 스마트 혁명,
뭐 스마트폰 혁명이라 했습니다. 정확히 스마트 혁명이죠. 애플에서 스마트폰으로 만들었어요. 첫 번째 권력은 얘인데 이 권력이 자동차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 저는 스마트폰이 더 유용하고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 이뻐하는 건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 자리에서 최고 권력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기차든 내연차든 자동차라는 거. 그러면 그 자동차를 선보이는 기업이 테슬라든 내연 자동차든 상관없습니다. 빨리 당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두 기업이, 두 진영이 첨예한 대립을 해야 돼요. 경쟁이 발전을 이끌어내거든요. 자,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싸움을 붙여야 됩니다. 부추겨야 됩니다. 야, 우리가 이런 거, 미래를 이런 거 원해. 야, 스마트폰 빨리 융화시켜. 스마트폰을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 혁명의 중심이 되는 이 기능. 요거는요, 이 물과 기름같이 섞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그 왜 타이어에 실리카 섞기가 어려워서 예전에는 퍼포먼스 타이어, 그러니까 서머 타이어는 비만 오면 쭉쭉 미끄러졌는데 지금 아주 특이한 방향으로 답을 찾아냈어요. 이 실리카 하면 여러분들 궁금하시는데 간단해요. 이렇게 제품 사면은 왜 조그만한 봉지 하나 나오잖아요. 하얀 봉지. 그게 실리카예요. 실리카계예요. 그 모래같이 생긴 게 실리카입니다. 이게 타이어에 들어가면은 배수성이 좋아진다고? 웻그립이 좋아진다고? 윈터 타이어에 이게 많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말랑말랑해지지? 왜냐면 이게 수분 친화성이 좋고 수분 흡수하거든요. 고무는 수분 흡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수막으로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섞여야 물을 적당히 머금어서 홈으로 빼낼 수가 있어요. 배송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그 기능을 해줍니다. 그런데 고무하고 모래하고를 어떻게 섞어요? 못 섞잖아요. 그래서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henkel. henkel이 어딥니까? 록타이트 접착제 만들고 세제 만드는 데입니다. 퍼실. 퍼실에서 야, 이걸 찬물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주냐, 이거. 물하고 어떻게 세제가 잘 섞이게 하냐. 이게 온수만 넣을 수도 없고, 분자활동이 활발한 온수를 집어넣으면 해결되는데, 온수 시설이 없는 데서는 빨래 못 하잖아. 그러니까, 야, 이걸 화학적으로 잘 섞이게끔 융화제를 만들어서 한번 섞어보자 해서, 찬물에 잘 풀려요. 뭐 이런 광고들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타이어 업체가 바로 그 기술에 주목을 한 겁니다. 세제에 들어가는 융화제. 이걸 한번 사용해가지고 고무하고 실리카 섞어볼까? 그랬더니 잘 섞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무하고 모래가 섞여서 이게 합성 고무처럼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본 블랙만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그립은 좋아지는데 웻그립, 이 젖은 도면에서 접지가 안 나오거든요. 거의 지금 피스포이스 같은 퍼포먼스 타이어에서도 실리카는 어느 정도 섞어요. 그러니까 층을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대부분 카본 블랙이나 접지를 위한 컨택 패치인데 그 중에서 실리카가 섞여져 있는 층이 있어요. 그 층이 어느 정도 접지를 잡아요. 그리고 이제 윈터 타이어라든지 좀 배수성이 좀 사계절 타이어는 그 비율이 좀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답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해답은 전혀 다른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든 내연 자동차든 이 섞기 힘든 이동수단과 스마트 환경, 데이터를 중심으로 혁명이 일어났던 이 스마트 혁명을 어떻게 섞어내는지, 절묘하게 융화시키는지, 이게 미래의 시장을 지배하는 새로운 권력이 된다니까요. 그 권력자가 누가 될지 지켜봅시다. 그리고 그 권력자가 빨리 나와야 우리 생활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됐든 두 팔 벌려서 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부드리는 건데, 뭐 주식 투자 만약에 하시는 분이라면 민감할 수 있는데, 잘 되는 기업을 따라다니시면 돼요. 그러면 뭐 테슬라도 잘 되고 내연 자동차도 잘 되면 그냥 바구니에 다 담으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승자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테슬라여야 된다, 현대여야 된다, 폭스바겐 이런 원칙이 소비자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다양한 토론을 할 수는 있어도 야, 뭐 네가 뭘 한다고 테슬라를, 네가 뭘 한다고 현대를, 네가 뭘 한다고 폭스바겐, 제일 바보스러운 행동이 그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연예인 걱정과 대기업 걱정은 어떻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걱정은 내 가족. 가끔 세계에서도 좀 걱정해 주세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